네, 그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이제 목격하고 또 다루셨잖아요. 예. 빈번할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60%가 상습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가해가 반복이 되는데 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뜻 신고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실제 피해자들 많이 접하셨는지요? 이 여군들 사건을 이제 돌아보면요. 네. 처음 한 건으로는 잘 신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할 때 이것이 일종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신고들이 진급이나 장기 선발이나 고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 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신고를 안 한다라는 게 학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성폭력 사건들은 단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거나 조언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조언을 하시는지요? 제일 많이 이제 묻는 질문은요. 일단 이거를 지금 당장 사건화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 내 성폭력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던 직후에 신고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시기가 지난 이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조사나 수사 과정을 짚어보죠. 군 안에서 군 경찰, 군 검찰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루된 간부들도 어차피 다 군 식구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군대라는 게 뭐 병과나 부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후배 관계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온정적인 태도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뭐 판결이나 아니면 수사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군사법원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현재 벌금형 이상만 나오면 그 가해자가 파면당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이 사람 그냥 우리가 징계를 하겠다. 너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한다든가 아니면 재판부가 나서서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있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이번 한 번은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성범죄가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군 생활도 직접 하셨잖아요. 군대가 유독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성 자체가 네. 워낙에 폐쇄적이고 남성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뭐 실제 폭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간부들한테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는 편이고 군대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짚어보죠. 지난 2013년에 강원도 육군부대에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여성 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5대위 사건 이후에 군이 무관용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에 이제 네. 군이 원스트라이크 도입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이 되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든 게 군내 성폭력 처리 절차거든요. 네. 이 절차는 이제 뭐 단연에 걸쳐서 좀 보완이 대부분 있는데 네, 뭐 지원도 해주고 조사 수사하고 사후 관리까지 절차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이 매뉴얼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네. 이 매뉴얼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감수성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만 있고 실제로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네. 그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 제도를 수행하는 어떤 부대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의 부서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뭐 대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시고 지휘관은 어떤 지원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 교육들이 사실 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